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방법들을 보았는데요. 자, 지적이란 우리가 다시 보면은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등록하여 공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우리는 지적이라고 한다. 자, 등록하는 내용은 그 토지의 표시가 있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제 좌표 의미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셨겠죠. 면적을 측정할 때 경계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는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경계점 좌표를 구해 놓는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소유자도 등록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과연 어디에 등록하느냐? 자,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요. 지적 공부라는 이름을 가진 지적 공부는 없습니다. 장부는 없어요. 지적 공부라는 것은 토지의 정보, 적은 정보를 말하는 거죠. 토지의 정보에 대한 공적인 장부다. 그래서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다 우리는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 종류별로 등록되는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제3장에서는 요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제3장 지적 공부에서요. 제1절 지적 공부의 의 보시면 밑에 보시면 지적 공부의 종류가 나오죠. 자, 지적 공부의 종류 보시면은 가시적 지적 공부에서 크게 대장과 도면으로 나누고요. 이때 대장에는 5가지가 있고 도면에 2가지가 있고요. 또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있는데 이것은 가시적 지적 공부는 우리 지적 공부는 다 전산화가 되질 않아서요. 여전히 종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가 종이의 형태로 존재하는 지적 공부를 가시적 지적 공부고, 그러나 종이로 만들어져 있으면 이것이 불타버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불안하죠. 그래서 이 종이로 된 것들을 이제 전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전산화가 돼가지고 지금 많은 부분이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산화가 돼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디스크에 저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 디스크, 이것을 이제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종이로 되어 있지 않은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말해요. 그래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것은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말하고, 그래서 총 8가지가 있고요. 지적 공부에 8가지. 8가지는 가시적 7가지, 불가시적 1가지. 다시 가시적이 이제 대장 5가지, 도면 2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지금 설명한 내용은요, 가시적 지적 공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요, 여기에 지금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 지적 공부를 전산화를 해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요. 어디에 등록되느냐, 요 구체적인 사항들이 과연 어느 지적 공부에 등록되느냐,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가시적 지적 공부만 알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넘기시면은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봅니다. 자, 가시적 지적 공부에는 크게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죠. 토지대장. 토지대장이 있고요. 자, 임야대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예전에 설명했죠. 토지가 다 똑같은 토지인데 이렇게 이원화된 것은 일제 때 만들 때 이것이 이원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장이 이렇게 2종류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대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대자는요, 큰 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망대할 때의 대자입니다. 즉 한눈에 알아볼 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눈에 알아볼 대자예요. 다시 말해서 토지에 대해서 또는 임야에 대해서 그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부,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토지대장의 견본이 있죠.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한 장으로 돼 있어요. 한 장으로 돼 있어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눈에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부로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지적 공부가 있고 그 지적 공부에 각각 어떠한 내용이 등록되느냐 요것을 알아야 되고 시험 문제도 여기서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궁금을 할 때 그 토지와 관련된 지적 공부를 다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이 내용은 어느 지적 공부를 보면 된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바로 그 지적 공부를 바로 열어볼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어떠한 사항이 등록되느냐? 이것은요,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 여기는 다 등록되어 있다고 보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때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기서는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이 모든 내용이 다 기재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대장이 되는 거죠. 이것은 대장인데요. 이 대장은 문자와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대장입니다. 대장에는 문자나 숫자로만 기록을 해요. 그럼 여기에 기록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이 경계예요, 경계. 경계는 우리가 지적도 임야도 보면 되겠지만은 이게 선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대장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그리기 위해서 따로 장부를 만들어 주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 경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계는 여기까지 그림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가 있는데 이때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그 경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도면 그림이 되겠죠. 이것이 지적도이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임야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적도와 임야도 이 두 가지는 도면이죠. 그림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제 도면이 됩니다. 이 도면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 경계를 기록하기 위해서죠.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게 뭐가 됩니까? 일단 경계가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경계를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한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둘 중에 하나는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적도, 임야도 둘 중에 하나는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를 가지고 있든지 임야대장, 임야도를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등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기본적인 장부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장부 이것 이외에도요 또 이제 장부들이 나오는데 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이제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도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 거기 페이지 보시면은 토지대장 제목 있고 다음 줄 보시면 왼쪽에는 토지 표시가 있고 오른쪽에는 소유자가 있죠. 이렇게 소유자도 부수적으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소유하면은 그 한 사람 그냥 기록하면 됩니다.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이름만 써서는 안 되고요. 이름만 써서는 동명이인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와 주소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소유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갑, 을, 병, 정 해가지고 쭉쭉 해서 총 20명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해보죠. 자,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 여러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죠. 공유. 자, 이 토지가 공유지예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하고 있는지. 공유지 그래서 뭐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소유자도 기록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 20명을 모두 기록하게 되면은 면적에 토지대장의 부피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한 장으로 다 집어넣지를 못합니다. 여러 장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소유자는 지적 공부는 부수적인 사항인데 이 부수적인 사항이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궁금한 토지의 표시는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공유자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을 때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 소유자를 보고 싶으면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그걸 보라 이거죠. 괜히 이런 것들 때문에 토지의 표시를 보는 것이 불편하게 돼서는 안 된다 해서요. 한 사람이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지만은 만약에 그 토지가 공유지였을 때요.
공유지였을 때는 그 공유지의 소유자들을 기록하기 위한 따로 장부를 마련해 놓습니다. 원래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들어가야 될 사항을 따로 빼가지고 장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 장부를 공유지 연명부라고 합니다. 공유지에 대해서 그 소유자들을 연명해 놓은 장부다. 이어서 계속 써놓은 장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이렇게만 적습니다. 갑, 외, 10부인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갑뿐만 아니라 그 외에 19명이 더 소유하고 있다. 그 소유자를 보고 싶으면 공유지 연명부를 보아라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원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공부로 봅니다. 지적공부로. 자, 그러면은 공유지 연명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까? 20명이 소유하면은 각 소유자별로 그 지분을 기록해 놓겠죠.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다 똑같은 지분으로 20분의 1씩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2분의 1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분의 1을 소유할 수도 있겠죠. 지분이 다르면 그만큼 과세가 틀려지겠죠. 세금이 틀려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자별로 그 지분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요, 기록되지 않는 것이 소유자를 한 사람, 갑의 10분이라고만 적기 때문에 각 소유자 20명에 따른 그 지분을 기록할 수는 없겠죠. 지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별 지분은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요, 소유자는 기록이 됩니다. 한 사람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기록이 되지만은 이 소유자의 지분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각각의 소유자들. 그래서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한 공유지 연명부라는 또 장부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만약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 있다고 해보죠. 아파트. 그래서 이게 뭐 9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9층짜리 아파트. 그래서 양쪽에 있어가지고 총 18세대가 있습니다. 18세대.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301호가 있다고 해보죠. 301호. 자, 301호 소유자가 갑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요, 이 301호도 소유하지만은 이 사람이 뭐 아파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밟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파트 소유자는요, 토지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값에는 이 토지 가격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런 건물요. 이런 건물, 아파트나 상가 건물이 있으면은 이 구분해 가지고 일부들을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101호, 102호, 201호, 202호가 따로따로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해서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구분 건물이 합쳐져 있는 이 전체 건물을 우리는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아파트나 상가가 대표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집합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 구분 소유자들은 거기에 대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바로 대지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지권. 대지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대지권은요, 자, 301호가 이 대지권 비율은 301호와 101호 또는 뭐 102호가 항상 동일한 건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34평형이고 이쪽 라인은 40평형이면은요, 대지권 비율은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대지권 비율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3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비율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이 대지권을 전부 다 1000이라고 했을 때는 그 중에 36을 301호가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301호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대지권이라는 권리는 누가 갖는 겁니까? 소유자가 갖는 거죠. 그래서 301호 소유자인 갑이 1000분의 36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대지권을 갖는 것이지만 다만 대지권을 기록을 할 때는요, 소유자는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자꾸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대지권, 그러니까 301호 소유권이 바뀔 때마다 대지권도 계속 이전하려고 하게 되면은 절차가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대지권을 기록할 때는요, 원래 사람의 이 301호 소유자가 대지권을 갖는 것이지만은 대지권 비율을 적을 때는 사람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301호를 적습니다. 301호의 대지권 비율이 1000분의 36이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갑이 301호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갑이 대지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은 을이 이제 301호 소유권과
301호가 대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을이 1000분의 36의 대지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대지권을 기록할 때는 사람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301호 이렇게 이런 건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유 부분 건물 명칭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유 부분의 명칭 전유 부분의 구분 건물이죠. 구분 건물. 그래서 전유 부분의 명칭을 적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요. 이제 전유 부분이 있으면은 대지권 비율이 1000분의 36이라는 것은 이 토지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정보잖아요. 이 토지에 대해서 이게 100번지라고 하게 되면은 소초동 100번지다라고 하면은 이 100번지에는 301호가 대지권을 1000분의 36 가지고 있다. 이것이 또 토지의 정보가 되겠죠. 이건 권리에 관한 정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지적공부에는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이것을 토지대장에다 다 기록하게 되면은 18세대가 살고 있으면 18세대의 대지권비를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권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이 토지의 표시를 알려고 하는 것이지, 토지의 표시를 알려고 하는 것이지, 이 소유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권리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부피가 늘어남으로써 토지의 표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대지권 비율, 이 대지권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지권 비율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장부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대지권 등록부예요. 대지권 등록부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은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각 호수별로 그 대지권 비율을 적겠죠. 대지권 비율을 적기 위해서요. 근데 이 대지권 비율을 적기 위해서는 호수마다 대지권 비율이 틀리는 거죠. 틀리기 때문에 뭘 또 적어야 됩니까? 301호. 대지권 비율이 이제 1000분의 36이다. 이걸 적어야 될 것이고, 단순히 1000분의 36만 적어서는 안 되고 호수별로 대지권 비율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301호 이런 걸 보고 전유 부분이라고 했죠. 전유 부분 건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301호. 301호가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요, 이 100번지 토지 위에 건물, 아파트가 한 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두 동이 있다고 해보죠. 9층짜리가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물을 세는 단위를 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는 이제 필지죠. 한 필지, 두 필지 하지만 건물은 한 동, 두 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동, 나동, 뭐 A동, B동, 101동, 102동 이게 건물을 세는 단위예요. 그럼 여기가 A동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B동이라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 301호는 B동 301호도 있고 A동 301호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301호가 1000분의 36 하면 안 되겠죠. A동 301호와 B동 301호는 대지권이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뭘 또 적어줘야 돼요? A동인지 B동인지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 명칭을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동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 이렇게 적는 거죠. A동 301호가 대지권 비율이 1000분의 36이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 대지권 비율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거죠. 세트예요. 하나로도 빠져버리면 대지권 비율을 기록할 수 없는 거죠. 또 지분도 마찬가지죠. 소유자는 기록하지 않고 지분만 적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의 세트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게 뭡니까? 또 대지권 비율이죠. 대지권 비율을 적기 위해서 따로 어떻습니까? 대지권 등록부를 마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만 대지권 등록부에는 이것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301호를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요. 자,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은 대지권 비율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겠죠. 그럼 세금은 따로따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갑과 을이 소유자가 두 사람 또 이상이면은 이 사람들의 또 지분을 봐야 되겠죠. 301호 지분을 얼마씩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갑이 301호 지분을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301호 지분을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자, 301호 지분을 3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대지권 비율도 얼마를 갖겠습니까? 갑은 1000분의 24를 갖게 되겠죠.
을은 1000분의 12를 갖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세금이 나가야 되겠죠. 혼자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301호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뭣도 기록을 합니까? 그 소유자별 지분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01호 소유자 갑은 3분의 2, 을은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해야 정확하게 대지권 비율이 나와서 과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이것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지권 등록부는 주로 이제 요것을 등록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던 거죠. 때로는 어떤 지역은 500분의 1, 600분의 1 지역은 이 경계점을 좌표로 구한다고 했죠. 땅값이 비싼 지역은. 그러면 좌표를 구해놨으면 이것도 뭐 한 번 구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좌표들을 이제 등록을 해놔야 되겠죠. 이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해 놓은 장부, 이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계점 좌표도 어떻습니까? 이 좌표도 토지의 중요한 정보예요. 정보인데 이 좌표들이요. 뭐 어떤 토지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좌표가 4개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은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뭐 등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막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36각형, 경계점이 뭐 30개가 있고 40개가 있고 해버린다. 그럼 이런 경계점을 30개, 40개를 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게 또 어렵죠. 또 이거는 본다라고 해서요. 또 일반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이 경계점의 그 좌표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게 또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내용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요. 따라서 그 좌표들을 등록하기 위한 따로 장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되겠습니까? 좌표가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에 좌표가 4개가 있죠. 좌표 4개가 이제 X축, Y축으로 해서 좌표를 만듭니다. 좌표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어떤 거는 10에 4, 17에 8, 뭐 26에 17, 30에 뭐 16, 15 이렇게 해보죠. 좌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적어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만 좌표를 구해내면 이 10의 4라는 좌표가 이것을 말하느냐, 이걸 말하느냐, 이걸 말하느냐, 이걸 말하느냐,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좌표들을 모양을 그려놓고 여기 10의 4, 17의 8, 26의 17, 30의 15 뭐 이렇게 적어도 되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 모양에 경계점만 30개 된다. 30개 되면 그 30개를 여기다가 다 그림으로 표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요, 표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좌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여기 좌표에다가 이렇게 1, 2, 3, 4 순서를, 번호를 붙여 놓습니다. 좌표마다 번호를 붙여요. 앞에 있는 이것을 우리는 부호라고 합니다. 물론 A, B, C, D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호를 붙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1번이 바로 이것을 말한다. 2번은 이거다. 3번은 이거고 4번은 이거다. 그래서 그 부호들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10의 4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좌표만 구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좌표를 적었을 때는 어느 점의 좌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호하고 그 부호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부호도죠. 부호도 이것도 함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좌표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좌표를 기록한다는 것은 결국 부호와 부호도도 함께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또 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또 등록되지 않는 게 뭡니까? 좌표죠, 좌표. 좌표는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총 어떻습니까? 대장 5가지를 보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5가지의 대장과 그리고 도면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장과 도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산화 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산화된 지적공부도 1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 지적공부는 이제 8가지가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그 지적공부의 종류와 그 각각의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각 지적공부마다요 등록되는 사항은 이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플러스 돼서 여기 또 등록되는 것들이 있어요. 더해서 등록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기본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것이고요. 자, 요 내용은 어디가 있냐면요. 지적 공부와 관련된 맨 뒤에 보시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한 31페이지인데 지적도 임야도 견본이 있고요. 거기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적공부 등록사항 해가지고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는 사항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각각의 그 등록사항들이 어디에 등록되는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자, 요 내용에서 한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요. 이 표에서. 근데 이것을 그래서 반드시 출제된다고 해서 이것을 뭐 두 문자로 외우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장부가 만들어졌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가장 중요한 등록사항들을 알게 되고요. 요것만 알게 되면은 나머지 사항들은요, 당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해를 하셔서 이것을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지 외우서는 안 됩니다. 자꾸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 강의 시간은 가장 대표적인 등록되는 사항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다 등록되지만 등록되지 않는 사항들. 이것은 지적공부, 다른 지적공부와 비교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앞으로 오시면은요, 그래서 제2절에서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서 쭉 나와 있는데요. 그냥 다 등록되는데 등록되지 않는 사항만 기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유지 연명부 있는데요.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되는 사항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와 그 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사항 양가를 2번 보시면은 소유권 지분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소유자도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대지권 등록부가 나오는데 거기도 양가로의 등록사항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동그라미의 대지권 비율이죠. 비율. 그리고 대지권 비율을 적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사, 그 밖의 사항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있는데 거기에서 니은 보시면은 전유부분 건물 표시. 이게 세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건물 명칭이죠. 그래서 한 단의 토지에 두 개의 동이 있었을 때 집합 건물이 두 개가 있게 되면은 건물 명칭도 기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트가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비읍 보시면은요, 만약에 301호가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소유자의 그 지분도 기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기록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동그라미 위에 있는, 동그라미 3이죠. 좌표가 되겠죠. 좌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4에서 그 밖의 사항에서 리을 보시면 이제 부호, 부호도가 나오는 거죠. 이게 세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계점 좌표도 넣고 견본이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좌표가 있고 그 옆에 부호가 있고 부호도가 나오는 거죠. 부호도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 부호들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호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이해하셔도 인문 강의 시간에 충분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 경계점 좌표도 놓고 보시면 밑에 이제 도면이 나오죠. 도면. 이제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들을 지적도 임야도 보는 법만 지금 시간에는 할 거예요. 지적도 임야도.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금방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지적도 임야도는 결국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지적도 임야도를 두기 때문에 지적도 임야도에는 반드시 경계가 등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계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 임야도에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등록되는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등록되는 내용은요, 여러분, 그 지적도 임야도 견본을 보면서 할게요. 자, 페이지 30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이제 지적도 임야도 견본이 있죠. 견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도면은 일반적인 지적도로서 시골의 지적도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지적도는 이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이에요. 그래서 너무 반듯반듯하죠. 예, 반듯반듯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지적도입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지요.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한번 지적도 도면을 보면서 한번 보죠. 그림을. 어떤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자, 보면요. 맨 위에 보시면은요. 여기 십자가처럼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이 하나 있고요. 도면 보시면은.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무슨 시, 무슨 동, 지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성시다. 그리고 병점동 지적도다. 지적도 이렇게 되겠죠. 병점동 지적도다. 예를 들어보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좌표라고 되어 있죠. 좌표. 그럼 여기까지 좀 보게 되면요. 이 지적도의 제목이죠. 아, 이것은 화성시 병정동의 지적도다. 병정동의 지적도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 지적도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명이라고 합니다. 제명. 제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화성시 병정동의 지적도이기 때문에요. 여기 안에 있는 토지들은 다 소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화성시 병정동 소재 토지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토지들은 모두 화성시 병정동에 소지하는 토지들이다. 그래서 이 토지들의 소재도 여기 나오는 거죠. 제명 안에 소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좌표라는 말이 있는데요. 좌표. 이것은 위에 있는 지적도에는요. 시골이죠.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지적도. 거기까지만 나오지 이런 좌표라는 말이 없죠. 이 좌표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요. 이 지적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 측정을 할 때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됩니까? 앞 시간에 했던 거죠. 그것은 도면 위에서 측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자면적 측정기를 놓고 도면 위에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구하라는 거죠.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이제 지적도를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하지 말라라고 적어져 있죠.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것은 좌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좌표로 측량해라.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지적도에는 이런 말이 없는 거죠. 이것은 없다라는 것은 이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하라는 거죠. 전자면적 측정기로.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과 등록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그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럼 밑에 그림 보시면은 좌표에 있고 여기에 이제 20장중 제8호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 화성시 병점동의 지적도가 한 장으로 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무 넓으니까 한 장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화성시 병점동을 나타내는 지적도가 총 20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총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0장이니까 이제 번호를 붙여놔야겠죠. 1호, 2호, 3호부터 20호까지. 그래서 20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8호라는 거죠. 제8호. 이 8호는 뭘 말하겠습니까? 이 도면의 번호를 말하는 거죠. 8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보는 과정에서 그리고 오른쪽에 또 뭐 있습니까? 축척이 있죠. 축척이. 도면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척이 나와야 되겠죠. 축척이 몇 분의 1입니까? 500분의 1이죠. 이것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이니까 500분의 1이 됩니다. 물론 위에 있는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곳이 있고 또 시골이기 때문에 축척이 한 1200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1200분의 1. 그래서 축척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도면 번호가 8호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건 다 했는데 요것만 설명을 안 했죠. 만약 이것이 8호면은요. 이 지적도를 보다가 위에 있는 토지들이 궁금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밑에 있는 토지들이 궁금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토지가 궁금한데 그러면은 이게 8호니까 나머지 19장을 다 뒤져볼 수가 없잖아요. 19장을 뒤져봐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맞춰보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위에 있는 게 궁금하면은 몇 호 지적도를 보면 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여기가 8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8호 지적도이기 때문에 8자로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2자가 되어 있고 밑에는 1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총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8호 지적도고 위에 있는 토지가 궁금하면 몇 호 지적도를 보라고요? 2호 지적도를 바로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가 궁금하면 13호 지적도를 바로 찾아가라. 이렇게 해야 바로바로 찾아갈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나머지 걸 다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맞출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이 지적도를 보고 다음 지적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색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는 이렇게 색인도가 나옵니다. 자,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내용들을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죠. 안으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바깥 외곽선이 있죠. 이 도면의 외곽선이라 그래서 이것을 도곽선이라고 합니다. 도면의 외곽선이다라는 거죠. 이 도곽선을 보면은요,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숫자가 있고, 여기도 숫자가 있고, 여기도 숫자가 있어요. 자, 도곽선 옆에 있는 숫자라 그래서요, 이것을 도곽선 수치라고 합니다. 자, 이 도곽선 수치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자, 우리가 위에 있는 지적도를 보죠. 자, 위에 있는 지적도를 봤는데 가운데 맨 하단에 보시면 18U 이렇게 돼 있죠. 위에는 여기 18U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8U로 돼 있다는 것은 뭐 18번지 유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유지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18번지 밑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자, 이게 축척이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500분의 1 축척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적도만 보고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거리는 몇 메타가 될지. 이건 판단하기 힘들죠. 이게 500분의 1 축척이냐, 600분의 1 축척이냐, 1200분의 1 축척이냐에 따라서 곱하려면은 계산이 어렵잖아요. 몇 센치 이런 거 막 곱해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면만으로는요, 실제 거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대충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여기 수치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이 도면 같은 걸 만들 때는 뭐 그냥 따로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 하나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일적으로 도면을 만듭니다. 그래야 전체가 다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수치는요, 이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줘요. 그 거리를 메타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오른쪽을 보죠. 오른쪽.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림을 보죠. 자, 그러면은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11만 4,200이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11만 4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 기준점으로부터 여기까지가 몇 메타냐? 11만 4,200m고 여기까지는 11만 4,000m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메타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200m가 된다는 거죠. 200m. 그래서 실거리가 200m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m니까 한 요 정도면은 한 70m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위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준점으로부터 여기 위에는 294만 4,152m를 나타내고요. 여기서는 294만 4,000m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요 사이는 몇 m라는 거예요? 실제로 152m라는 거죠. 152m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됐으면 여기는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라고 봤더니 실제 거리는 한 50m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도만 보고 실제 거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곽선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고 여기 토지가 있고요. 그럼 여기 안에 71에 17대 이렇게 됐죠. 71에 17대. 자, 그러면 여기에 앞에 있는 71에 17 이게 뭘 나타내겠습니까? 이것은 지번을 나타내겠죠. 지번. 그리고 뒤에 있는 대 이것은 이제 지목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지번과 지목도 등록을 합니다. 지번과 지목도.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요. 숫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붙어 있고요. 그래서 11.3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뭘 나타내냐? 이제 올해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이것은요, 이 경계점과 이 경계점과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경계점과의 거리. 경계점 간의 거리.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경계점 간의 거리는요, 이렇게 센티미터 단위까지 나와요. 11.35라는 것은 11m 35cm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좌표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위에 보면은 위의 지적도에는 없어요. 위의 지적도는 생략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이 위의 지적도는 좌표로 이렇게 측량을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밑에는 좌표로 구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경계점 간의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다 기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나왔죠. 일반적인 지적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 즉 좌표로 경계점을 구한 지역에서의 지적도는 요 두 가지 위에 경계점 간의 거리도 등록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만 이제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등록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나머지 다 똑같은 것들이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5 해가지고 동그라미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있고 6이 있어요. 이걸 뭘 나타내냐면요. 이건 지적 기준점을 말합니다. 자, 측량을 할 때는요. 측량하는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측량을 해야 모든 토지들이 다 통일적으로 측량이 될 테니까요. 이것이 지적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는 이 지적 기준점도 등록이 돼요. 물론 이것은 위에 있는 지적도에도요. 지적 기준점이 그 동네에 있으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 기준점도 공통적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지적 기준점 등록되고. 그리고 이 토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도 이렇게 있죠. 또 여기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 토지가 이렇게 또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토지 소유자가요. 갑이라는 사람이고 여기 토지 소유자가 을입니다. 그런데 예, 지적 도면에서는 선이 딱딱 그어가 있지만은 실제 토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이 그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경계점 같은 거는 표시가 돼 있을 수가 있죠. 경계점. 그러나 실제로 토지에 금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대. 여기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여기에 자기 토지에다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고 딱 맞춰서 건물을 짓는다고 짓는데요. 을이 보기에는요. 자기 땅을 좀 밟고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 경계점 이렇게 보니까 이 땅이 좀 내 땅을 밟고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딱 보더니 무슨 소리냐? 안 밟았다라는 거죠. 뭐 이런 거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토지의 그 바닥 부분은 안 넘어왔지만 발코니 같은 게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보니까 발코니가 우리 땅을 좀 넘어온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갑이라는 사람은 딱 거서 보더니 무슨 넘어왔냐? 딱 맞구만. 안 넘어왔대요. 자, 그러면은 두 사람 사이에 갑은 넘어왔다라고 하고 을은 아니죠. 을은 넘어왔다라고 하고 갑은 안 넘어왔다라고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실제 토지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토지상에서 과연 저 발코니가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실제 토지에는 선이 없지만은 지적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적도를 들고 갑니다. 측량업자가, 그래서 측량 수행자가 지적도를 들고 가서 한 사람이요. 거기에 묻혀서 각을 기준점에 딱 앉아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 한 사람은 저기 가가지고 막대기 들고 뭐 하나 서 있고 이렇게 합니다. 서가지고요. 여기 보는 사람이 과연 넘어갔는지 넘어가지 않았는지를 측량을 해요. 이러한 측량을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측량 시간에 우리가 다시 다루게 됩니다. 현황 측량. 그래서 어떤 건축물이요. 토지의 경계를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 보는 것을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그랬더니 측량을 해봤더니 살짝 발코니가 이만큼 넘어왔어요. 이만큼 넘어왔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넘어왔다는 사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도면에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갑 죽고 을 죽고 그 후손들이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측량하고 얼마만큼 넘어왔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보고 아, 이 토지는 얼마만큼 넘어섰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이렇게 도면에 어떤 건축물의 위치 등을 표시하기 위해서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토지에 자 우리가 지적도 도면을 보지만요. 도면 위에서는요. 건축물을 기록하진 않아요.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은 없이 그냥 토지만 기록해 놓습니다. 여기에 무슨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이런 거 없어요. 토지들만, 토지의 정보만 보여주는 것이지 건물의 정보를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토지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만약에 어떤 한 지역에서 이렇게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지적 현황 측량했던 것을 이렇게 도면에 표시를 습니다. 그래서 도면에는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건축물의 위치,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때는 이 건축물의 위치죠. 건축물 위치들도 도면에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 모든 건축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의 위치도 도면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적도에는 이게 없다라는 것은요. 여기는 지적 현황 측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이 도면에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은요. 우리가 뭐 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이 그림을 상상을 해야 돼요. 그림을.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림별로 쭉 나가다 보면은 전체를 다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만 한번 읽어보죠. 자, 앞 페이지 보시면요. 양가로 2에 이제 등록사항 해가지고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바로 위에 의 보시면 동그라미 2번도 한번 읽어보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면 끝에 이렇게 좌표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는다. 이건 이제 두 가지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특징이 되고요. 자, 등록사항 보시면 1번 보시면은 소재 기록되고 지번 기록되죠. 소재, 지번 등록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경계죠. 여기 이제 경계를 나타내는 거죠. 도면을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경계니까 경계가 등록이 되고요. 자, 4번 보시면 그 밖의 사항에서요. 기억 보시면은 지적도면의 색인도 등록되고, 니은 보시면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이게 제명이죠. 어디 지적도다, 제명, 그리고 축척이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도각선이 있죠. 그 다음에 수치가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물론 가로 읽어보시면 이것은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 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또 하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미음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삼각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각점은요, 좀 이제 모양 좀 틀리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측량 시간 할 텐데, 삼각점도 지적기준점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기준점의 위치. 그다음 비읍 보시면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죠. 건축물 등의 위치도 등록이 된다. 여기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면번호. 당연히 도면에는 이제 도면번호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등록된다. 자, 그래서 인문 강의 시간에는 도면만 잘 볼 줄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와 관련된 내용은요,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또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